네, 이번에는 이제 보험에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에는요, 이제 보험 서류 수리 요건과 그 다음에 보험 증권을 해석하는 규칙 등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보험, 적하보험 약관에 대한 내용, 특히 이제 구약관이 있고 신약관이 있죠. 그리고 구약관, 뭐 이렇게 세 가지 있죠. 그리고 신약관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자 이제 담보하고 있는 내용, 그죠? 특히 신약관에서 A, B, C 이렇게 있는데요. 그 A, B, C에서 각자 담보하고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활용돼 가지고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역보험 종류와 특징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에 두 개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제 샘플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십시다. 자, 해상 적하보험의 보험 기간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나오네요. 해상 적하보험이라는 것은 적하된 화물, 즉 적재된 화물에 대해서 보험되는 것을 적하보험이라고 하죠. 네, 그런 보험의 보험 기간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고르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첫 번째 보죠. 해상 적하보험은 일반적으로 항해보험의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항해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1항해 기준, 즉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갈 테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 보험을 들겠습니다 라고 드는 보험이 항해보험이에요. 자, 그럼 적하보험은 일반적으로 자, 출발지 있고 도착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런던으로 우리 화물이 운송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험 들을게요 라고 보험을 듭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항해보험의 형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보험기간이 개시된 후에 피보험 화물이 통상의 운송 과정을 벗어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정상적인 운송 과정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항해 중에 사고가 났다면 보험자 책임은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말이 긴데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래 여기 출발지고요. 그 다음에 도착지 이렇게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이렇게 가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배가요.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정상 궤도에서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 보험자 책임은 계속된다. 보험자라는 것은 보험회사를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 여기에서 사고 난 거 보상을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준다?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상을 안 해줍니다. 자,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요, 자, 일반적인 통상의 과정, 즉 통상의 루트를 일단 한 번이라도 벗어나면 그 화물에 대해서 혹은 그 선박에 대해서는 네, 보험은 이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책임은 계속된다가 아니고 보험자는 면책이다라고 고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자, 2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한번 일반적인 운송 과정을 한번 딱 벗어나면 그때부터 무조건 보험회사는 면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2009년 협회 적하 약관에서 보험기간은 1982년 ICC보다 확장되었다. 자, 협회 적하 약관은요, 네, 1982년에 한번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2009년에 다시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자, 이거 비교했을 때, 이때 이때 규정한 보험 기간이 이거보다 짧았다. 즉, 2009년 버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보험 약관이 이것보다는 그 담보하는 기간이 더 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1982년에 만든 그 보험 약관은요, 운송 구간은 항과 항입니다. 즉, 어떤 항에서 출발해서 항에 도착할 때까지만 보험 기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 2009년에 만든 이 약관에서는요, 항과 항의 구간이 아니고 도어 투 도어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항에서가 아닌 항에서 훨씬 더 벗어난, 즉 원천적으로 물건이 픽업됐을 때부터 그 다음에 수입자가 물건 받을 때까지 전 운송 구간을
네, 보험 기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역시 2009년에서는 그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그런 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4번 보죠. 보험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험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은 동일합니다. 근데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언제냐? 바로 네, 그 소급 보험이라던가 혹은 이제 포괄보험, 포괄 예정보험이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포괄 예정보험인 경우에는요, 보험 기간과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소급 보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 화물이 일단 출발을 하긴 했는데 깜빡하고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과거 이미 출발한 화물에 대해서도 보험 드는 것을 소급 보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포괄 예정 보험은 뭐냐면 화물 출발하기도 전에 막 몇 달 전부터 미리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1년치 나가는 화물에 대해서 미리 먼저 보험을 다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물이 실제적으로 나갈 때 확정을 짓는 보험 형태가 이런 포괄 예정 보험 형태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실제적으로 보험을 계약한 기간과 보험을 그러니까 계약해서 유지되는 기간과 그 다음에 보험 기간, 그러니까 보험에 적용을 받는 기간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역시 맞는 내용이 되고요. 4번 이 내용은 요즘에 한두 문제씩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유의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해상보험 용어로 이제 틀린 거 이렇게 고르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2급 문제죠. 2급 문제. 자, 아주 많은 분들이 1급과 2급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바로 수준의 차이입니다. 네, 1급과 2급은요. 그 전체적으로 그 시험에서 나오는 범위는 완전 똑같습니다. 근데 1급과 2급의 차이는 뭐냐? 1급은 조금 더 어렵고 2급은 조금 더 쉬운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급 문제가 조금 더 짧죠. 네, 짧습니다. 그래서 1급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혹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2급을 보시는 경향도 있고요. 자기 실력이 2급 정도일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1급에도 도전한다라고 해서 1, 2급을 대부분 많이 같이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보여요. 네. 자, 그러면 이거 보시면요, 이제 틀린 거 고르시면 되는데요. 자, constructive total loss 추정 전손 맞고요. 그 다음에 particular average 단독 계속 맞습니다. 그리고 franchise 소손의 면책 맞고요. 그 다음에 abandonment는 대위가 아니고 뭐죠? 네, 위부라는 뜻이죠. 위부. 대위는 뭐야? subrog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제 보험에 관련된 핵심 출제 경향 분석을 다뤘습니다.